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림이죠? 네, 전형적인 케인의 패스, 손흥민 침투 패턴이 나오는 환경이에요. 여기에서 에메르송이 케인에게 볼을 넘기기만 했다면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축구보는 기자입니다. 토트넘이 브라이튼에게 0대1 패배를 당했는데요. 브라이튼이 토트넘의 전개를 거의 완벽하게 막아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건 토트넘의 경기 전체 패스맵이에요. 토트넘이 얼마나 전방으로 볼을 투입하지 못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토트넘은 왜 전방으로 볼을 보내질 못했을까요? 브라이튼이 어떤 컨셉으로 나섰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은 다이어가 볼을 잡고 있는 중인데요. 브라이튼의 투톱이 호이비와 벤탄쿠르에게 향하는 패스기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엔 좌중미와 우중미도 있죠. 그래서 토트넘의 중미들은 이 4명에게 거의 갇히는 것처럼 위치하게 됐어요. 당연히 여길 통해서 전개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몇 차례 리뷰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3백을 쓰는 팀이 풀어나갈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바로 좌우측 센터백에게 볼을 넘긴 다음에 직접 전진시키는 방법인데요. 이건 상대 최전방 자원들이 기본적으로 중앙 미드필더들을 맡고 있는 데다가 토트넘의 최후방 자체가 수적으로 하나 더 많기 때문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게 잘 안 됐었지만 콘테 감독의 부임 이후 토트넘은 이런 전개를 꽤 잘 수행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여기에서 브라이튼은 이걸 막기 위해 추가적인 대비책을 준비했는데요. 로메로가 볼을 잡은 직후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주목할 선수는 브라이튼의 좌중미예요. 아까까지만 해도 벤탄쿠르보다 뒤에 있던 이 선수가 어느새 쭉 올라왔죠. 로메로가 직접 전진하는 것을 얘를 통해 막겠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투톱과 비슷한 라인에 서기 때문에 토트넘의 3백에 대해 수적 열세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게 됐어요. 다만 이때 우려스러울 수 있는 점은 본래 얘가 뒤에서 봐주던 벤탄쿠르에게 공간이 열릴 수 있다는 건데요. 포터 감독은 좌중미와 우중미 뒤에 수비형 미드필더를 하나 더 둠으로써 한쪽이 튀어나가더라도 얘가 그 자리를 대신 커버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표기는 숨이라고 했지만 여길 맡았던 선수가 아스날 같은 클럽과도 링크가 뜨던 비수마예요. 결국 이렇게 좌중미의 전진으로 인해서 토트넘이 좌우측 센터백으로 전진한다는 계획도 막히게 됐습니다. 이 수비 방식은 결국 경기가 끝날 때까지 제대로 깨질 못했어요. 그래서 효과적이었던 루트는 결국 롱패스 정도만이 남았고 이건 토트넘 전방의 모든 선수들에게 하나씩 마크를 붙인 브라이튼에게 제대로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아까는 하프라인까지 볼이 운반된 상태였죠. 이 방식은 토트넘이 최후방에 있을 때에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당연히 이 위치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보시다시피 이건 브라이튼이 강하게 전방에서 압박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그림입니다. 통계적으로도 토트넘은 브라이튼에게 점유율을 거의 대등하게 가져갔다고 볼 수 있고 상대의 후방에 대해 압박을 잘 수행했는지를 나타내는 PPDA 수치에서도 오히려 토트넘이 조금이나마 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번에 한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간단하게 이 수치는 낮을수록 상대 후방을 잘 통제했단 소리예요. 최소한 브라이튼이 토트넘에 비해 아주 대단한 전방 압박을 보였다 그렇게 보기는 힘들겠죠. 다만 몇몇 분들께서 전방 압박이 강했다고 느끼셨다면 아마 이런 장면들이 나왔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이건 토트넘의 중원이 막혀서 선수들끼리 백패스와 횡패스를 오가다가 그 패스가 투입되는 순간에 브라이튼 선수들이 팍 하고 올라오면서 생겼던 상황이에요. 즉 전후가 거꾸로 된 겁니다. 브라이튼이 처음부터 전방 압박을 강하게 해가지고 빌드업이 막힌 게 아니라 중원이 탁 하고 막히니까 옆으로 돌리고 뒤로 돌리고 하다가 후방까지 압박을 당하게 된 거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이게 토트넘에겐 역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토트넘이 백패스를 하다가 결국 다이어까지 압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브라이튼이 패스를 주고받는 상황에서 압박을 한다고 한들 기본적으로 숫자 자체가 4대5이기 때문에 하나가 빌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경우 그건 로메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이어가 로메로에게 볼을 넘겼는데요. 여기에서 아까의 전술 설명대로라면 좌중미가 이제 로메로에게 튀어나가는 게 맞겠죠. 그리고 얘가 맡고 있던 벤탄쿠르는 수미가 올라와서 대신 맞는 그런 그림이 돼야 할 거예요. 실제로 좌중미는 로메로를 향해 튀어나갔습니다. 이게 전술적으로 약속된 그림일 테니까요. 근데 보시면 벤탄쿠르 쪽으로는 수미가 올라오질 못했어요. 이건 우측 윙어인 쿨루셉이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얘가 갑자기 여기에 가담하니까 순간적으로 수미가 맡아야 할 선수가 벤탄쿠르와 쿨루셉 둘로 늘어나 버렸거든요. 이 구도에서 첫 번째 대결은 비어있는 벤탄쿠르에게 볼을 넘기는 게 빠를 것인가 아니면 브라이튼의 우중미가 벤탄쿠르에게 붙는 게 빠를 것인가였어요. 그리고 토트넘은 이 구도에서 훌륭하게 이겨냈습니다. 로메로가 압박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벤탄쿠르에게 바로 볼을 넘기는 것에 성공했거든요. 경기 전체적으로 중원을 장악당했던 토트넘이지만 브라이튼이 전방까지 압박하는 딱 그 시점, 거기에서 발생되는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벤탄쿠르는 직접 전진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에 있는 에메르송에게 볼을 넘겼는데요. 아마 브라이튼의 우중미가 뒤에서 쫓아오는 것이 부담이 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에메르송에겐 이미 좌윙백이 붙어있는 상태죠. 로메로가 대결에서 이겨냈던 것이 무의미하게 돌아간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비록 한 차례 아쉬운 판단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토트넘에게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었어요. 어쨌든 방금의 플레이 때문에 브라이튼의 수비 시스템이 아직 흔들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볼이 있는 지역 쪽에 선수들이 잔뜩 몰려서 짧게 풀어가기가 힘들긴 했어요. 도우러 왔던 쿨루셉 쪽엔 3명이나 붙어있을 정도거든요. 하지만 여기에서 또 하나 주목할 선수가 생겨났습니다. 쿨루셉에 이어서 원톱인 케인이 내려왔죠. 케인이 이렇게 후방으로 내려오는 플레이 자체는 토트넘 경기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그리 놀랍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볼을 받은 케인의 패스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알고 계실 거예요. 위치상 지금까진 케인이 내려오더라도 얘가 계속 방해가 되는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브라이튼이 전방으로 압박 지점을 높이는 과정에서 수미가 빠졌죠. 케인에게 볼이 투입된다면 이제 이걸 저지할 수 있는 선수는 그보다 뒤에 있는 센터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센터백이 튀어나온다면 이제 손흥민이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겁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림이죠? 네, 전형적인 케인의 패스, 손흥민 침투 패턴이 나오는 환경이에요. 여기에서 에메르송이 케인에게 볼을 넘기기만 했다면 말입니다. 근데 에메르송은 압박에 당황했기 때문인지 다시 백패스를 하고 말았어요. 결국 골키퍼에게까지 돌아갔고 주변에 볼을 줄 곳이 없었던 요리스는 걷어내기 급급할 수밖에 없었죠. 대단히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토트넘은 브라이튼이 내줬던 2번의 기회를 모조리 자기 발로 걷어찬 거예요. 이 장면에서 핵심적으로 드러났던 건 벤탄쿠르와 에메르송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둘이 전체 경기가 답답해진 범인이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이 장면에서 둘의 선택이 나빴던 게 보였을 뿐이지 이 외의 다른 장면에선 다른 선수들도 똑같이 나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린 이 경기가 제대로 안 풀린 이유에 대한 결론은 이겁니다. 첫째, 브라이튼의 중원 압박에 대해서 토트넘은 후방 플러스 1의 숫자를 지니고 있음에도 이걸 패스를 통해 활용하지 못했다. 서로 간에 더 기민하고 다이렉트한 패스가 이뤄졌다면 이걸 풀어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벤 데이비스에게 쭉 몰렸을 때 이렇게 로메로에게 한 번에 넘기는 식이 될 수 있겠죠. 이건 선수 개개인의 퀄리티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만나는 상대들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준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그 한계를 알고 있음에도 전술 변화를 통한 해결이 없었다. 이건 볼 전개 상황에 따라 순간적으로 나타난 기형적인 형태인데요. 제가 주목한 부분은 토트넘의 후방 상황입니다. 본래라면 3-2-5에 가까운 형태를 유지하던 토트넘이지만 지금은 후방에 4명밖에 없죠. 순간적으로 로메로가 전방까지 치고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후방에 5명을 두고 빌드업을 하는 토트넘의 형태가 무너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덕분에 잘만 하면 아주 좋은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 볼이 투입되고 있는 쿨루셉에게 좌센백이 붙고 있기 때문에 이쪽 공간이 로메로에게 열렸었거든요. 안타깝게도 이게 연결되진 않았지만 중요한 건 돌발적으로나마 후방 숫자가 하나 줄고 전방 숫자가 하나 추가됐을 때 활로가 보였던 것이었어요. 중원을 막아? 그렇다면 중원 숫자 줄이고 다른 쪽을 늘려서 여길 공략하겠다. 이것도 뭐 안 풀릴 때는 U자 빌드업이다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측면에서라도 전방까지 볼이 전개될 수는 있습니다. 브라이튼의 모습과 토트넘의 모습을 비교하면 명확한데요. 브라이튼은 중앙에서의 터치는 적지만 그래도 양 측면에선 높이 올라갔죠. 반면 토트넘은 전방 모든 곳에서 터치가 였습니다. 오직 후방에서만 많은 편이에요. 셋째, 자신들이 잘하던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조차 제대로 써먹지를 못했다. 아까 보여드렸던 장면이죠? 아까까지 말씀드렸으니까 따로 더 길게 설명드리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어째선지 브라이튼의 압박에 지나치게 긴장한 것 같더군요. 토트넘 쪽이 경기에 대한 중요도가 더 높았기 때문일까요? 앞으로의 경기에선 이보다 더 잘할 수 있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